이스라엘에서 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네타냐후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타냐후가 인질을 데려오지도 못하는 데다 전쟁에 시민을 총동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들은 미국에 머물고 있어 분노를 키운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점거한 성난 시위대가 불을 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서자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의회 건물 인근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시민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위대는 하마스를 뿌리 뽑지도 100여 명의 인질을 데려오지도 못한 채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It's all people in Israel that want he will stop be prime minister. Some of them want election now. 네타냐후 총리가 우파 열림 내각 유지를 위해 초정통파 유대교도 청년들의 병역 면제를 두둔한 점도 시민들을 거리로 이끄는 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네타냐후의 내로남불 행태가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총동원령 속에서도 네타냐후의 아들은 개전 이후 6개월째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쟁 중 총선을 다시 치르면 인질 협상이 반년 이상 마비될 거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ומי שיודע את האמת ועדיין חוזר על השקר הזה גורם לצער מיותר למשפחות החטופים. 시위대는 의회 건물 근처에 텐트를 치고 나흘 동안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세대에 대한 선거 공보를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꼬인 듯한 부정확한 발음에 어깨를 들썩이는 부자연스러운 몸짓. 국민 과일로 불리는 사과값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민영방송 JIBS 메인 뉴스 앵커의 지난 주말 방송 모습입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음주 방송을 의심했습니다. 시청자를 물로 보나, 시청자 우롱 아니냐 등 항의글이 달렸습니다. JIBS는 해당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뉴스 전에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과 생산량이 줄면서 저장 사과 물량까지 감소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앞바다에서 물고기들의 이상 행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건데 원인이 뭔지 표원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물고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가릴 것 없이 돌거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I noticed the fish were spinning, and so I started taking video of that I really had no idea what I was looking at. 큰 가오리가 거꾸로 헤엄치고 턱 자바리는 돌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30개 이상 어종이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다 죽어가는 모습이 미 플로리다 남단 열도에서 200건 가까이 관찰됐습니다. It's like I'm in the middle of a disaster movie and I'm that guy yelling from, the mountaintop trying to get people to pay attention. 특히 멸종 위기종인 톱상어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보통 1년에 이곳에서 4-5마리 성체가 죽는데 최근 불과 몇 달 사이에 27마리나 빙글빙글 돌다가 죽었습니다. So typically when we think of fish acting strangely or dying, we either think of low oxygen conditions in the water or red tide. And so we saw neither. 물고기 이상 죽음의 원인으로 바다 밑바닥에 사는 단세포 생물인 갬비어 디스쿠스가 지목됐습니다. 신경 독소를 만들 수 있는데 플로리다 남단 열도에 최근 전례 없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This is the highest we've seen of the Gambier cells in the Keys. We don't know if it's the main cause. 연구진은 오염과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부활절 연휴 밤 사이에 난 총격 사건으로 청소년 7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야간에 청소년의 통행까지 금지했지만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쇼핑몰에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폴리스 라인 너머 한 청소년이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부활절 연휴 동안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끼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자루 이상의 총이 발사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6명이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When they arrived to the scene, they found a large group of juveniles. They also located 6 of them with apparent gunshot wounds. All 6 of them were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모두 12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다른 한 명의 청소년은 치료를 받으러 스스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선 늦은 밤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시카고나 볼티모어 등 일부 도시에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했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연휴 기간 순찰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다며 각 가정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t starts at home. That's the first place. You can look to the police all you want to try to solve these things, and like the chief said, we have plenty of resources in downtown Indianapolis. 한편 뉴욕 브롱크스에서도 같은 날 주택가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엄마와 근처를 지나던 2살 아이가 총에 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11층에서 잠을 자던 가족이 갑자기 집 바깥으로 쓸려 나갈 정도로 바람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잘 준비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강풍이 아파트 창문을 깨부수며 거실로 들이칩니다. 깨진 창문이 누워있던 아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놀란 엄마는 황급히 아이를 들쳐안고 방으로 피합니다. 간밤 무시무시한 비바람을 맞은 이 집도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라진 건 창문과 가구뿐만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강풍에 11층 집 밖으로 추락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찬 바람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천막을 붙들고 있던 성인 남성조차 종이짝처럼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중국 장시성, 난창 등 남동부 지역에 어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풍 황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난창시에서만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비바람에 뽑혀나간 가로수만도 1,600그루가 넘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내일 오후까지 남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12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53살 A씨. A씨는 지난해 2월 소주 한 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또 차를 10km나 몰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3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게 어쩔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당시 A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A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위법하게 체포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체포 자체가 위법인 만큼 음주 측정 거부 등의 위법성은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결국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 최치봉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심한 허탈감을 나타냈습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음주 측정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이는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회의감을 드러낸 겁니다. 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没没有亏嘞，有了。真没敢亏吧？没敢亏嘞，真没敢亏吧？还有没敢亏嘞？对吧？亏吧？啊？ 청년 2명이 겁에 질린 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부에 대항하는 반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체포된 겁니다. 포로들의 고통에 군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청년들은 결박된 채 고문당하다 결국 살해됩니다. 그 방식이 너무 끔찍해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သွားကြည့်တဲ့ချိန်မှာတော့သူတို့ဆေးရုံထဲကနေအပြင်ကိုတရက်တိတ်ဆွဲထုတ်ခဲ့တယ်အတန်ကြိုးတွေတုပ်ပြီးမှဒါပြီးဝမ်းခဲ့ပြီးမှဟိုတာကို 마을에서 재판도 없이 포로를 살해하면서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처형 장면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CNN은 군부 세력과 이에 호응하는 민병대의 만행이라며 그 증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ခဏလေးတော့ကြည့်လိုက်ရတော်ပြီလို့ငါတားပေးဆက်သွားပြီဆိုပြီးမှအဲ့ဒါအသေးတွေကျွေကုန်လိုက်မယ်လို့အသေးတွေနာလွှမ်းလို့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 정권은 최근 반군의 공세로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 손실과 주민 이탈 때문인데 이를 막기 위해 공포와 협박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We've been able to verify over 400 burnt bodies since the coup. And we've verified over a dozen instances of individual beheadings.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군부 수장인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일부 강대국이 반군 지원으로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만행 영상도 조작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군부는 다만 사건 당일 해당 지역에 전투가 있었고 부대가 주둔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 대학생 수십 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통학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파편이 안으로 튀어 들어왔고 학생 3명이 다쳤는데요. 학생들은 버스를 세워달라고 소리쳤지만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지 않고 학교까지 그대로 달렸다고 합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의 좌석 및 바닥이 종이장처럼 너덜거립니다. 뚫린 바닥 아래로는 파손된 타이어가 심하게 너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부근에서 학생 40여 명이 탄 통학버스의 좌측 뒷바퀴가 터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3명이 팔과 다리 등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흙먼지랑 그 바닥에 시트 이런 게 터지니까 그게 파편 같은 게 좀 튄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웠어가지고. 정신을 차린 학생들이 차 바닥이 뚫린 걸 발견했고 추가 사고를 우려해 버스기사에게 일단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학생들이 운전석까지 가 버스기사에 재차 정차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는 학교로가 응급차를 부르겠다며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버스는 운행을 멈추지 않고 대학교까지 10분가량을 더 달렸습니다. 어떤 분이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문 안 열어주시고 계속 그냥 학교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학교 가는 게 먼저라고. 결국 버스는 바닥이 뚫린 채 고속도로를 내달려 학교에 도착했고 다친 학생들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학 측은 차량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이어서 고속도로에 버스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저속으로 운전하며 학교로 먼저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돕는 한편 통학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